왜 내 상품은 안 팔릴까? 왜 내 서비스에 사용자가 늘지 않을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마케터와 서비스 기획자들에게 유행처럼 번져온 그로스 해킹. 아직 그로스 해킹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책 그로스 해킹은 그로스 해킹을 국내 실정에 맞게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로스 해킹의 개념과 맥락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로스 해킹이란 드롭박스의 성장을 이끈 마케터 션 앨리스가 처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성공이 아닌 성장하는 방법을 해킹하는 프레임워크로 정의했죠. 중요한 것은 성장입니다. 시장이 발전하면서 고객의 취향은 굉장히 세분화되었고 기획과 생산 단계에서 아무리 많은 공을 써도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트렌드는 SNS를 따라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기획할 때는 그 제품이 유행이었는데 생산하고 보니 철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출시는 끝이 아닌 시작에 가깝습니다. 출시 이후 사용자의 평가를 듣고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 출시하는 하나의 루프가 생겼기 때문이죠. 즉 선형적인 프로세스에서 선순환하는 루프로 바뀐 겁니다. 그로스 해킹은 어떻게 하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스 해킹을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로스 해킹을 다룬 책과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로스 펑셔널 팀. 그로스 해킹을 위해선 여러 직군 간 협업이 필수입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등 다양한 직군의 멤버가 모여서 각자 전문성을 발휘해야죠. 기능 기반이 아닌 목적 기반 조직을 꾸려야 합니다. 둘째,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이란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작은 성공을 꾸준히 쌓아나가며 개발, 지표 측정, 학습, 개선이라는 사이클을 빠르게 반복하는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반영해서 개선하는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셋째, 최소 기능 제품. 최소 기능 제품이란 초기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게 최소 기능만 담긴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 거죠. 넷째, AARRR. 해적 지표라고도 불리는 AARRR은 지표 관리 방법론입니다. 고객 유치, 활성화, 리텐션, 수익화, 추천의 5가지 범주로 지표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 AARRR 지표를 관리하면서 서서히 발전시키는 게 그로스 해킹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그로스 해킹이란 여러 직군의 멤버들이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실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이를 빠르게 반복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시장 적합성을 찾아야 합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이란 넷스케이프의 창업자로 알려진 마크 앤드리슨이 제시한 개념으로 좋은 시장과 그 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열심히 만들기 전에 제품 시장 적합성을 확인해서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딱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다음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있는가? 놀랍게도 많은 제품들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가정하면서 만들어집니다. 혹은 문제가 존재하더라도 너무 규모가 작아서 사업화하기 어렵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에 앞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진짜 문제가 맞는지, 규모가 충분히 큰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둘째, 우리 제품이 진짜 문제를 해결했는가? 문제를 확인했다면 우리 제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잘 정의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셋째, 제품을 만들면서 세운 가설이 검증됐는가? 제품은 기능의 조합이 아닌 가설의 조합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제품은 곧 그 시장에 관한 한 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초기 가설을 제대로 검증했는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제품 및 시장 적합성을 확인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주로 3가지 지표를 활용합니다. 먼저 리텐션. 리텐션은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얼마나 꾸준히 남아서 활동하는지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제품 시장 적합성을 만족한다면 리텐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반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리텐션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 마련이죠. 리텐션이 없으면 신규 고객을 아무리 확보해도 소용없습니다. 리텐션이 높은 서비스가 마켓 프로덕트 핏이 맞는다고 볼 수 있죠. 다음은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용자 비율을 의미합니다. 광고를 본 사람 중 얼마나 링크를 클릭했는가, 링크를 클릭한 사람 중 몇 명이나 구매했는가 등 각 스테이지로 들어온 사람의 비율이죠. 제품 시장 적합성을 만족시킨 제품이 전환율도 높기 마련입니다. 2020년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커머스 서비스의 구매 전환율은 3% 수준입니다. 하지만 같은 이커머스 서비스 내에서도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전환율이 두세 배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구매 의도가 분명한 선물, 건강 관련 상품의 전환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단가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전자기기 상품의 경우 1.4%의 낮은 전환율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추천 지수는 비교적 간단히 측정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주변 지인과 친구에게 얼마나 추천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일반적으로 0점부터 10점까지 있는 리커트 척도를 쓰는데요. 0점에서 6점은 비추천 그룹, 7점에서 8점은 소극적 추천 그룹, 9점에서 10점은 적극적 추천 그룹으로 나뉩니다. 전체 응답자 중 적극적 추천 그룹과 비추천 그룹의 비율을 고려해서 이 추천 지수를 계산합니다. 모든 응답자가 적극적 추천 그룹이라면 1이 나오고 모든 응답자가 비추천 그룹이라면 -1이 나옵니다. 1에 가까울수록 적합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결국 제품은 가설을 바탕으로 기획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선한 재료를 아침마다 배달시키고 싶어한다. 학생들은 치마보다는 바지 교복을 선호할 것이다. 이런 가설이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로스 해킹은 이 가설에 따라 검증하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음 제품을 개선하는 게 아닌 지금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신속한 업데이트가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끊임없이 기업이 두드리면서 나아가야 할 시금석이 아닐까요?